그는 착해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가장 냉정했기 때문에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기부하는 천재라고 기억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협력보다 지배를 선택했고 공정함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도 비슷한 순간을 겪는데 좋게 갈지 이기적으로 갈지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대부분은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1955년 미국 시애틀의 부유한 동네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는데 그 집안은 아버지가 유명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대기업 이사회에 앉아있던 상류층 가문이었습니다. 어린 빌 게이츠는 13살 때 이미 학교 컴퓨터실을 독차지하며 밤새 기계와 대화했고 친구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그는 차가운 화면 앞에서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단순한 천재 소년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학교 컴퓨터 사용 시간을 해킹해서 자기 몫을 늘렸고 들키고 나서도 벌을 받기는커녕 학교 측과 협상해서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16살이 되자 친구 포렐런과 함께 교통량 측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미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을 슬쩍 끼워 넣는 습격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뒤에도 수업보다 포커 게임과 컴퓨터 코딩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1975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엘테어 8800이라는 투박하기 짝이 없는 개인용 컴퓨터가 잡지 표지에 실렸고 빌 게이츠는 그 기계를 직접 본 적도 없으면서 제조사에 전화를 걸어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미 만들어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그때부터 밤낮 없이 코딩해서 겨우 시연일에 맞춰 완성시킨 것인데 이것은 냉정하게 보면 사기에 가까운 뇌러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도박에서 이겼고 이 승리가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회사를 세운 직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놀랍게도 자기 친구이자 공동 창업자인 포렐런의 지분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다가 자기가 더 많은 코드를 짰다는 이유로 60대 40으로 바꿨고 나중에는 64대 36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앨런은 훗날 자서전에서 게이츠가 자신이 암투병 중일 때조차 지분을 더 가져가려 했다고 폭로했는데 이 대목을 읽으면 정말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게임을 바꾼 사건은 1980년대 초반에 터집니다. IBM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개인용 컴퓨터 시장에 뛰어들면서 운영체제가 필요했고 빌 게이츠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보여준 수완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자기가 운영체제를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IBM에게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뒤 시애틀의 작은 회사에서 큐도스라는 운영체제를 단돈 5만 달러에 사들였습니다. 원래 개발자인 팀 패터슨은 자기 프로그램이 어디에 쓰일지 전혀 모른 채 헐값에 넘겼고 나중에 소송을 걸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게이츠가 진짜 천재적이었던 부분은 IBM과의 계약 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운영체제를 완전히 판매하지 않고 사용권만 허락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것은 IBM 이외에 다른 모든 컴퓨터 제조사에도 같은 소프트웨어를 팔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IBM은 하드웨어에만 집착하느라 이 조항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했고 이 실수 하나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왕좌를 빌 게이츠에게 통째로 바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마이크로소프트는 눈덩이처럼 커지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게이츠의 경쟁 방식은 노골적으로 잔인해집니다. 그의 전략은 단순했는데 경쟁사가 잘 만든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윈도우에 무료로 끼워 넣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넷스케이프라는 회사가 웹브라우저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게이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에 공짜로 탑재해버렸고 돈을 받고 팔아야 먹고 살 수 있었던 넷스케이프는 공짜 제품과 싸워야 하는 절망적인 전쟁에 내몰렸습니다. 결국 넷스케이프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수많은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제조사들에게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리겠다고 압박했고 경쟁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업체에는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로토스라는 회사의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을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엑셀을 밀어넣었고 워드 퍼펙트라는 문서 편집기 역시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당시 실리콘벌리에서는
게이츠가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보이기만 해도 그 분야의 소규모 기업 대표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은 사업계의 포식자였고 한 번 먹잇감으로 찍히면 살아남은 회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1998년 미국 법무부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법정에 선빌 게이츠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증언 녹화 영상에서 모르겠다는 말을 수백 번이나 반복하며 질문을 노골적으로 회피했습니다. 판사는 공개적으로 게이츠의 증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고 법정에서 그의 영상이 재생될 때 방청객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2000년 연방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회사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 끝에 이 결정은 뒤집혔고 결국 가벼운 제재만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법의 심판조차 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게이츠가 직원들을 다루는 방식도 그의 냉혹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회의 시간에 직원이 발표를 하면 그건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소리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전직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게이츠 앞에서 발표하기 전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고 그의 분노를 겪고 나서 울면서 사무실을 나온 관리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두뇌와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는 냉정한 전략가적 기질을 동시에 갖고 있었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방식이 분명히 비윤리적이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시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규칙 없는 전쟁터였다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규칙이 없는 곳에서 가장 영리하고 가장 냉정한 사람이 승리한 것이고 그 결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탄생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편 게이츠는 경쟁사뿐 아니라 동맹이라고 밀었던 파트너들도 가차없이 배신한 전력이 있습니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의 관계가 대표적인데 잡스는 게이츠에게 맨킨토시의 그래픽 사용자 환경 기술을 보여줬고 게이츠는 그것을 보고 윈도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잡스는 격분해서 게이츠를 도둑이라고 불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수십 년간 냉랭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게이츠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에 아내 멜린다와 함께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수백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세상에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라리아 퇴치와 빈곤국 백신 보급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고 세상은 그를 자선 사업의 성인이라고 추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 자선 활동조차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는데 기부를 통해 세금을 절약하고 동시에 이미지를 세탁하는 이중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게이츠 재단이 투자한 제약회사들의 주가가 치솟아서 기부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린 사례가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투자가 결국 더 큰 돈을 벌어다 준 셈이니 과연 순수한 자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2021년 그의 완벽해 보이던 이미지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멜린다와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제프리 에스타인과의 교류 의혹까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선한 이미지가 과연 진짜였는지 근본부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전 부인 멜린다는 인터뷰에서 앱스타인과의 만남에 대해 소름이 끼쳤다고 증언했고 이 발언은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빌 게이츠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하려면 반드시 누군가를 밟아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길이 분명히 있었던 것인지 말입니다. 그가 경쟁사를 짓밟지 않았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처럼 거대해지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 환경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냉정한 선택들이 모여서 수십억 명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이 씁쓸하면서도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결국 억만장자가 되는 길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 놓여 있었고 그 진실을 가장 극명하게 증명한 인물이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기부의 아이콘 뒤에 숨겨진 독점의 제왕이라는 얼굴을 우리는 이제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부만 보고 박수를 칠 것인지 아니면 그 부가 만들어진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 게이츠는 시대가 만든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본성을 타고난 사람이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 각자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